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티브 잡스가 선택한 남자, 그리고 조용한 걸음으로 세계 1위 기업을 이끈 인물, 애플 CEO 팀 쿡의 인생과 철학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화려한 천재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단단했고, 누구보다 철저했으며, 누구보다 겸손했던 사람. 그가 어떻게 평범한 엔지니어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철학이 그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는지. 지금부터 조용하지만 강력한 그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챕터 1. 엘라베마에서 배운 조용한 힘. 1960년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의 작은 도시 로버츠데일. 이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팀 쿡. 훗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애플을 이끌게 될 이 인물의 시작은 그 어떤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그가 자란 동네는 전형적인 미국 남부의 노동자 마을이었습니다. 붉은 흙먼지가 날리는 거리, 소박한 주택들이 늘어선 풍경. 아버지는 모빌에 있는 조선소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동네 약국에서 근무하며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한 가지만큼은 단단히 심어주었습니다. 바로 정직함과 근면함이었죠. 어린 팀 쿡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관심을 끌려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항상 한 발짝 뒤에서 상황을 관찰하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애쓰는 아이였죠. 초등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팀은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한번 입을 열면 항상 정확하고 신중한 말이 나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먼저 머릿속에서 정리한 뒤에야 말하는 것 같았죠.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집 뒤뜰에서 공구를 만지거나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자전거 체인이 끊어지면 직접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라디오가 고장나면 망가진 부품을 찾아내고 고치려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왜 이게 작동하지? 어떻게 더 잘 작동하게 만들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은 나중에 그가 세계 최고의 운영 전문가가 되는 씨앗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쿡은 놀라운 학업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장 선거에 나가지도 학생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좋아하는 수학과 과학에 몰두했을 뿐입니다. 특히 그는 효율성이라는 개념에 매료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은 늘 이런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 과학 프로젝트에서 그는 팀원들과 함께 작은 기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화려한 디자인과 멋진 외관에 집중할 때 쿡의 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장 단순하지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팀의 작품은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이다. 진짜 엔지니어링이란 이런 것이다. 쿡은 이 경험을 통해 하나의 철학을 확립합니다. 문제는 크게 보여도 해결은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된다. 말보다 행동이 길게 남는다. 조용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이 철학은 훗날 그가 애플에서 보여줄 리더십의 근간이 됩니다. 엘라베마의 소도시, 조선소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팀 쿡. 그는 화려한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단한 기반, 조용한 힘,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훗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을 이끄는 리더의 자질이 될 것입니다. 챕터 2. IBM과 컴팩에서 배운 완벽한 운영의 미학. 1982년 5번 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한 팀 쿡은 졸업과 동시에 IBM에 입사합니다. 당시 IBM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정교한 시스템, 완벽한 운영, 그리고 철저한 관리로 유명한 회사였죠. 쿡에게 IBM은 단순한 첫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학교였습니다. 입사 초반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IBM 생산 공장에 배치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컴퓨터 생산 라인을 직접 관리하며
제조 공정의 모든 과정을 배웠습니다. 재고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부품 하나가 어떤 경로로 조립되는지, 불량률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는 매일 공장 현장을 걸으며 작업자들과 대화하고 문제를 기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팀은 항상 메모를 했어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요. 그리고 그는 늘 왜?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던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죠. 쿡의 접근 방식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정을 따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필요한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의 이런 질문들은 때로 상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그를 증명했습니다. 한 번은 특정 부품의 재고가 계속 쌓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수요 예측이 틀렸다며 단순히 재고를 처리하는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쿡은 달랐습니다. 그는 3주 동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공급 주기, 주문 패턴, 창고 배치, 운송 시간까지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제의 핵심을 찾아냈습니다. 재고가 쌓이는 이유는 수요 예측이 아니라 공급 주기와 주문 타이밍 사이의 미스매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공급 일정을 조정하고 주문 프로세스를 재설계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재고는 40% 감소했고 납품 속도는 25% 빨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를 IBM 내부에서 운영의 천재로 만들어준 첫 번째 성과였습니다. 쿡은 IBM에서 12년을 보내며 여러 공장을 순회했습니다. 그는 생산, 물류, 재고 관리, 공급망 전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됩니다. 혼돈을 줄이면 창의성이 더 큰 공간을 갖게 된다. 이 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의성과 자유로움을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쿡은 달랐습니다. 그는 정교하게 정돈된 시스템, 완벽하게 관리된 공정이야말로 진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이라고 믿었습니다. 1994년 쿡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는 컴팩 컴퓨터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곳에서 그는 북미 지역 재고 및 유통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컴팩은 당시 PC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던 기업이었지만 운영상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재고가 넘쳐나고 유통이 비효율적이며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쿡은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전 세계 공급망을 재설계했습니다.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제거하고 납품 경로를 최적화했습니다. 그의 접근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10%더 깊게, 10%더 정확하게. 보고서를 검토할 때도 공장을 점검할 때도 그는 항상 이 원칙을 따랐습니다. 디테일에 대한 집착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한 직원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팀과 회의를 하면 긴장됐어요. 그는 어떤 숫자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컴팩에서의 경험은 쿡을 업계에서 인정받는 공급망 전문가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실리콘밸리를 넘어 전 세계 기술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그의 인생을 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챕터 3. 스티브 잡스의 제안, 그리고 애플의 재탄생. 1998년 초봄, 팀 쿡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스티브 잡스. 당시 애플로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고의 인재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팀, 나와 함께 애플을 만들어가지 않겠어? 잡스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애플의 운영 전체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당시 애플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애플을 죽어가는 공룡이라 불렀습니다. 쿡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애플은 끝났어. 왜 안정적인 컴팩을 떠나려고 해? 스티브 잡스는 독재자야. 그 밑에서 일하는 건 지옥일 거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거절이 맞았습니다.
데이터도 상식도 모두 애플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쿡은 달랐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스티브 잡스를 만났고 5분 만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 데이터는 애플을 떠나라 했고 직관은 애플로 가라 했다. 나는 직관을 따랐다. 1998년 3월 팀 쿡은 애플의 수석 부사장으로 합류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애플의 운영을 완전히 재설계하라. 쿡이 애플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재고는 몇 달치가 창고에 쌓여 있었고 공급망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공장들은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쿡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결정은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전 세계 애플 제조 공장을 닫아라. 단 하나를 제외하고. 임원들은 경악했습니다. 미쳤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제품을 만들지? 쿡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제조업체가 아니야. 우리는 디자인과 혁신을 만드는 회사야. 제조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해. 그는 즉시 대만과 중국의 최고 제조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공급망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본질에 집중하라. 애플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혁신을 만드는 회사다. 둘째, 강점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라. 디자인, 소프트웨어, 사용자 경험. 나머지는 최고의 파트너에게 맡겨라. 셋째, 불필요한 복잡성을 제거하라. 단순함이 효율을 만들고 효율이 속도를 만든다. 쿡의 변화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애플의 재고 순환일은 6개월에서 단 6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업계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팀 쿡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비용은 극적으로 줄었고 효율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플은 이제 제품 출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8년 iMac 출시됩니다. 반투명 플라스틱 케이스의 혁신적인 디자인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2001년 아이팟의 세상에 나옵니다. 주머니 속 천곡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음악 산업을 재정의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합니다. 세상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제품의 뒤에는 팀 쿡의 완벽한 운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잡스의 비전이 제품을 만들었다면 쿡의 실행력이 그것을 세상에 전달했습니다. 한 애플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티브는 무엇을 정의했고 팀은 어떻게를 완성했다. 둘의 조합은 마법이었다. 쿡과 잡스의 관계는 독특했습니다. 잡스는 감정적이고 직관적이었고 쿡은 냉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잡스는 폭풍처럼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쿡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쿡은 단순한 실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잡스에게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한 번은 잡스가 비현실적인 생산 일정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두려워서 침묵했지만 쿡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스티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하지만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잡스는 화를 냈지만 결국 쿡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쿡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2011년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팀 쿡은 애플의 새로운 CEO가 됩니다. 세상은 의심했습니다. 잡스 없는 애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쿡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챕터 4. 스티브 잡스 이후 가장 팀 쿡다운 리더십. 2011년 8월 24일 스티브 잡스가 CEO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팀 쿡이 애플의 새로운 CEO로 임명됩니다. 그로부터 6주 후 잡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흔들렸고 언론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잡스 같은 비전을 가진 천재 없이 애플이 계속 혁신할 수 있을까? 팀 쿡은 훌륭한 운영자일지 몰라도 창조적인 리더는 아니야. 비판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쿡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가 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제 방식으로 애플을 이끌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쿡의 리더십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리더십은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게 듣는 것이다. 쿡은 조용했지만 결단력 있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지만 사람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확하고 일관되었습니다. CEO가 된 후 쿡은 애플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 제품 라인업의 확장과 안정화. 잡스 시대의 애플은 극도로 제한된 제품군을 유지했습니다. 선택지를 줄이고 완벽함에 집중하라는 것이 잡스의 철학이었죠. 쿡은 이 철학을 존중하면서도 시장의 다양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아이폰을 다양한 크기와 가격대로 확장했습니다. 아이폰 SE부터 아이폰 프로 맥스까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로 라인업을 세분화하며 각각의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비판도 있었습니다. 애플이 초점을 잃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죠. 하지만 결과는 쿡을 증명했습니다. 애플의 제품군은 확대되었지만 각 제품의 품질은 여전히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출과 수익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 새로운 카테고리 개척. 2014년 쿡은 잡스가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프로젝트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바로 애플워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스마트워치 시장은 이미 실패했어. 애플이라고 다를까? 하지만 쿡은 확신했습니다. 그는 애플워치를 단순한 기기가 아닌 헬스케어 혁명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작은 기기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애플워치는 심박수 모니터링, 낙상 감지, 심전도 측정 등으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2016년 AIR-PODS가 출시됩니다. 초기 반응은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귀에서 떨어지는 이어폰? 누가 저걸 사?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AIR-PODS는 웨어러블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거리 어디서나 하얀 이어폰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쿡의 리더십은 잡스와 달랐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을 듣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 프라이버시와 윤리의 강조. 쿡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프라이버시 철학입니다. 2010년대 중반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문제가 폭발했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등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익화하며 비판받았습니다. 이때 쿡은 명확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프라이버시는 기본 인권입니다. 애플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판매하지 않으며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 애플조차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쿡은 FBI와도 맞섰습니다. 2016년 FBI는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애플이 협조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쿡은 거절했습니다. 한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모든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위험해집니다. 그는 법정 싸움을 불사했고 결국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 사건은 쿡의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를, 편의보다 원칙을 선택하는 리더였습니다. 네 번째 변화, 조직 문화의 변화. 잡스 시대의 애플은 강압적이고 경쟁적인 문화로 유명했습니다. 완벽주의는 때때로 직원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쿡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면 아이디어도 지켜진다. 그는 더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 그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나는 게이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은 실리콘밸리 CEO 중 최초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용기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애플의 조직은 변했습니다. 더 수평적이고 더 협력적이며 더 인간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 재무적 성공. 비판자들은 쿡이 혁신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11년 쿡이 CEO가 되었을 때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였습니다. 2024년 애플은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이폰 판매량은 10배 증가했고 서비스 부문은 새로운 수익원이 되었습니다.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기업이 되었습니다. 쿡은 화려한 혁신가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는 애플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업으로 만든 리더였습니다. 마무리팀 쿡이 남긴 메시지. 2024년 현재 팀 쿡은 여전히 애플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단단하고 조용하며 정확합니다. 그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겸손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꾸준히 실행하라. 그는 말합니다. 위대한 리더는 모든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위대한 리더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팀이 답을 찾도록 돕는 사람이다. 엘라베마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팀 쿡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이 길게 남는다는 것을, 조용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가장 큰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깊은 경청에서 나온다는 것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